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오늘도 지수 분석과 개별주 분석을 할 건데, 오늘은 개별주 분석을 하실 때, 특히 기업 펀더멘탈을 체크를 할 때 도움이 되실 만한 것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천은 그냥 단순히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좀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쓰기에 딱 좋은 것만 제가 추려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신다면 쓰시면 될 것 같고, 제 영상들은 영상 아시다시피 옵션을 기반으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지, 저항,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추세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거시적인 상황과 매크로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펀더멘탈이 어떤지를 미리 체크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이 옵션 기반 기술적 차트를 체크를 해 두시고, 따로 기업 펀더멘탈, 그다음에 거시적인 매크로 요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옵션 기반으로 지수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현재 지수 상황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삼각수렴 형태로 5개의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마지막 파동이 여기 21선 615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추세가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610 구간에서 강한 지지가 나올 거다. 이 구간을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1월 달에 상승 랠리는 없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다행히 이 구간을 지켜줬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연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1월 2일 위클리 만기 때는 거래량이 회복이 됐고, 이날 CPC가 이제 CPC라는 거는 푸콜 레티오를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파생 시장에서 옵션 시장의 비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13으로 풋옵션이 엄청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즉 증시가 프리장에 올랐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풋옵션 행사가 많았기 때문이고, 요거를 떨군 다음에 얼만큼 반등해서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점은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하는 거였는데, 이 위에서 마감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상황으로 마감을 한 건 아니고요. 610을 깨지고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상황에서 마감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에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려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절대 이제 QQQ 610을 아래로 마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QQ 기준으로 지금 일봉 51선을 지켜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올라가서 21선 위로 615 위로 올라가 줘야 되고, 이번 주에 621 위로 다시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증시는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거를 피보나치 비율로 찍었을 때도 이 구간에서 0.618 되돌림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승 부분에서도 여기 하락 부분에서의 0.618 되돌림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보조 지표를 봤을 때도 반등 부분이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기술적인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 결과적으로 오르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 하락을 했을 때 무엇이 하락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소프트웨어, 빅테크 위주, 시총이 큰 위주의 기업들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한 건 아니에요. 반도체는 강했고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다음 중소형주 중에서 AI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괜찮았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순환이 돌았고, 그날 딥시크 논문 발표로 인해서 적은 반도체로도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 요런 소식 때문에 빅테크 소프트웨어가 하락을 했을 수도 있고, 옵션에서 하락 배팅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꼭 딥시크 때문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날은 이제 풋옵션 행사가 좀 강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풋옵션 행사를 강했던 부분이 꽤 청산이 많이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중립 구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풋 행사가 610 아래로는 강하게 형성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610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옵션 내에서도. 그래서 이 610만 안 깨진다고 하면은 증시는 다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증시가 계속 반도체 위주로만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빅테크가 다시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S&P를 봐야 되는데, SPX로 봤을 때 여기에 갭이 있었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연휴 랠리 때.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채우러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을 채우고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X로는 네 좀 길게 봤을 때 6,800 으로 잡혀 있고 하단이 SPY 스파이로 봤을 때는 680 입니다. 그래서 스파이 680을 먼저 봐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21선 여기 구간이 안 깨지는 선에서 이 추세를 상승으로 이어가 주면은 증시에는 계속 괜찮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구간을 깨고 6,800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1 월에 상승 랠리는 없을 거고 1월 말에 빅테크 실적까지 좀 이 아래에서 지지부진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빅테크 실적 이후에 전환이 될 거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요 구간에서 비비다가 올라가기보다는 1 월에 먼저 좀 상승 랠리가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별주를 볼 건데 멤버십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거는 제가 주말간에 마소, 메타, 아마존 요거를 좀 심층 분석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제 마소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상승분을 횡보 이후에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기간적으로 두 번의 어닝 동안에 더블 탑을 만들고 횡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상승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끝나간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횡보의 조정하고 해서의 이 가격이 저평가된 가격인지 고평가된 가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저평가된지 고평가됐는지를 기업적인 펀더멘탈로도 체크를 할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기업적인 펀더멘탈 부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분석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사이트는 investing.com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55% 세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성비를 엄청 따지죠. 트레이딩 뷰도 여러분들한테 꼭 블랙 프라이데이 70% 할인, 뭐 이스터 데이나 뭐 스프링 세일 이런 거 할 때만 결제를 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고선 절대 결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락을 12월 달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고심하고 써본 결과 이 가격 대비 여러분들이 쓰기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쓰시면 되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가성비가 왜 좋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55% 할인 그다음에 프로와 프로 플러스가 있어요. 인기라고 써져 있는데 인베스팅닷컴에게 미안하지만은 요거는 사실 지금 쓰실 필요 없다. 일단 프로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만 원인데 이제 전용 링크를 타시면은 15%더 할인을 해서 한 8천 원대로 쓰실 수 있다. 그 이 8천 원대 월 8천 원을 내고서 이게 왜 쓸만한가를 봐야겠죠. 자 이제 프로픽스 인베스팅닷컴에서 밀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요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직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워렌 AI 이제 챗GPT나 그록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인베스팅 워렌 AI를 쓰면은 더 좋은 점은 이 주식시장 기반 데이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똑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쓸만은 한데 50개밖에 안 줘요 한 달에. 이 한 번 쓸 때마다 1 개에서 2개 정도 쓰게 되고 차트 분석시키면은 5 개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량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요거를 늘릴 것인가.'라고 따졌을 때 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그록하고 챗GPT에 물어보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이게 나쁘진 않지만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도 쓸만은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 전에 그 기업 펀더멘탈을 뭐 어느 정도 물어볼 때 쓸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럼 8,000 원을 어디서 뽑아야 되냐면은 이 프로 리서치 PDF 있거든요 요거. 이게 거의 한 2만 원 돈 합니다. 그러니까 8,000 어치에 보고 했을 때도 한 요거 하나만으로도 다 커버가 된다. 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 적정 가치 요거 계산해 주는 거 요거랑 EV 에빗이나 이게 기업별로 분석을 차트별로 따로 뽑아 가지고 기업별로 분석을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가 괜찮다. 그래서 일단 가격은 요걸로 충분히 다 뽑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investing.com에서 뭘 쓰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무료로 쓰시는 분들, 돈을 안 쓰시는 분들도 쓸 게 있어요. 경제 캘린더입니다. 예전에는 investing.com이 경제 캘린더가 느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경제 캘린더가 매우 빠릅니다. 거의 3초 정도면은 알아서 업로드가 되고 요게
이제 새로 고침을 안 눌러도 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일본, 중국 경제 캘린더 보고 있고 중간 높음만 때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 이번 주 날짜 지정해서 오늘 내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렇게 써져 있는데 영어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트에 KR을 떼 버리면은 네 이렇게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실 분들은 영어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공휴일 따로 볼 수 있고 실적 언제 발표하는지 이런 것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요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경제 캘린더는 좀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원래는 블룸버그가 제일 빠른데 이제 AI가 발달해서 그런지 지금 이 investing.com에서 보셔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 보실 때 investing.com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실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고 자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인베스팅 프로 요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쓰면 되는지를 제가 거의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차차 써 보시면 되겠다. 먼저 관심 목록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기업을 등록을 합니다. 저는 이제 빅테크들만 등록을 한번 해 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7을 지금 이제 등록을 해 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만한 거는 이 공정 가치랑 이제 공정 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한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된다. 이제 기관들의 목표가 대비 지금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인베스팅 프로에서 이 적정 가격을 밸류레이션을 체크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지금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클릭하면 다 보여집니다. 자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아까 관심 목록에서 나왔던 공정 가치는 요겁니다. 이제 인베스팅 프로 내에서 했던 건 요거고 애널리스트 목표치들 총합한 게 요거예요. 평균값 낸 거. 그래서 요거 참고하는 거고 요거를 가격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앱의 앱의 비율만 따지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요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를 종합했을 때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체크를 하실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DCF 좀 참고를 하고 앱의 앱이 요거랑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충 요거 그냥 다 켜 놔도 상관은 없다. 그냥 요렇게 봐 주시면 되겠다. 어떤 걸 참고하는지 해서 이 적정 가격을 냈는지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다른 사이트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프로 리서치 영어로 된 거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영문 버전 PDF가 나와요. 이미 제가 저번 주말 영상에 멤버십 분들에게는 이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P나 포워드 P 요거 나오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요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매출 상황이나 지금 구간에서 다운, 중간, 상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매출, EPS 요게 매출이고 EPS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요거에서 나오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EPS가 크게 뛰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적정 가치로 봤을 때는 좀 고평가된 위치에 있다. 지금 한 $240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기에 가성비가 썩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기업 펀더멘탈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체크할 만한 거 이제 최근 집계된 목표가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00불대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가격이 287불이에요, 대략. 그렇게 되면 요 목표가랑도 근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EPS 예상치거든요. 그래서 2024, 2025, 26 이제 성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 성장률 그대로 그냥 이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26년에 뭐 급격한 성장이 나오진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서 재무제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표로도 나와 있고 이제 연도별로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 얘가 매출이 성장을 하는지 오퍼레이팅 인컴이 성장을 하는지 그다음에 EPS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에비타 요거가 성장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나오죠. 그래서 요 대차대조표 부채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캐시플로우 자본 흐름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캐펙스 얼마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자본 흐름이 괜찮은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표로 그다음에 수치로 연도별로도 나온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세분화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
요런 부분이 괜찮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안 찾아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에 좋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얘네가 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참고하기에 썩 좋진 않고, 자 그다음에 최근 관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상승 관점과 하락 관점, 그다음 추가적인 관점이 나와 있는데 요거 캡처해 가지고 뭐 그록이나 제미나이나 챗GPT에 넣으면은 해석을 해 줍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를 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잘 알고 계시면은 뭐 안 보셔도 되는 거고. 다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어닝 콜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전 실적에 대한 어닝 콜에 대해서 내용을, 좋은 내용, 그다음에 안 좋은 내용, 그다음에 Q&A 하이라이트 요런 것들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닝콜을 집약을 했을 때 좀 요거를 참고하기에 좋다. 여러분들이 어닝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던 거니까 이거는 참고할 만하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프로 리서치가 없었다면은 저는 이 investing.com을 추천해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 리서치가 8,000원어치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여러분들이 뭐 빅테크를 보던, 여러분들이 또 따로 보는 기업들을 봤을 때도 이 리서치가 충분히 8,000원어치 값어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한 번 해 놓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빨리빨리 내용이 변하는 게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 놓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것만으로도 한 8,000원 값어치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체크할 만한 거, 여기서 실적에 들어가면은 이제 EPS가 과거 대비 얼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 매출이 얼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요거 체크할 수 있는 거. 이제 실적 전에 검토하기에 딱 괜찮죠. 그다음에 이제 추정치, 예정된 실적 발표 이제 얼만큼 나와야 되는지. 지금 2.66이 나와야 돼요. 예상치가 2.66이에요. 기존에는 1.85였습니다. 애플의 기대치가 다음 실적에 엄청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대치를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재무제표가 그 프로 리서치에서 깔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딜 들어가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보기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기,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재무제표 보면 뭐 별의별 거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볼 필요는 없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데이터 검색기입니다. 데이터 검색기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거는 이 가치 평가인데, 빅테크들은 요거 가치 평가를 EV, 에빗 요거 쓰시면 되고, 중소형주들은 아까 그 인기에 있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뭐 알트만 Z 스코어 정도, 요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 주고, 과거부터 이 지금 구간에서 평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팔 수 있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기업 자체만이고 빅테크별로도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가능은 하더라고요. 불편하긴 한데 좀 개선점이 필요하긴 한데 가능을 하다. 그래서 그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 들어가면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애플만 되어 있고, 제가 EV 에빗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EV 에빗을 비교를 할 건데 이제 애플만 나와 있죠. 여기다가 다른 회사를 입력하면 돼요. 빅테크를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이 색깔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라벨을 제가 찍어 놨는데, 처음에는 이 포인트 라벨이 안 찍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불편할 텐데 포인트 라벨 찍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대서 이 왼쪽에 요 수치를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investing.com이 요거를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거를 원래 따로 다른 데선 자료로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해 준다고 하면은 요건 되게 괜찮다.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이 룰 오브 40 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고성장이 되는지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하고 엄청 높은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 성장성을 대비 어느 정도 그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룰 오브 40도 볼 수 있는 거 비교해서 요것도 괜찮다. 근데 요거를 좀 시각화, 동그랗게 그래프화로 볼 수 있는 걸로 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요런 건 없다는 거 좀 아쉬운 점. 그래도 요런 수치를 비교는 해볼 수 있다는 점 좀 괜찮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비교해 볼 만한 게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적으로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쓸 만한 게 많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체크해 볼 만한 건 없다. 그래서 뭐 내가 순이익이 얼만지 총이익이 얼만지 요런 거는 볼 수 있겠는데 뭐 딱히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데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석하시는 데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다라는 점 요것도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교를 할 수 있되 그 UI가 썩 좋지는 않다는 점 이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워렌 AI인데 여기 이 인베스팅 프로 자체에서 워렌 AI 요렇게 활용을 하지 마시고요. 워렌 AI 활용은 여기 그냥 일반 사이트에 가셔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워렌 AI 물어보기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셔야 좀 더 편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하면 팔란티어 테크 분석하기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 크레딧이 요거 쓰면은 한 1에서 2 정도 사용될 거예요. 제가 지금 5개 쓴 거는 이 기술적 판트 AI 워렌 아이 차트 분석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분석을 시켰을 때 어떻게 나온지를 체크해 본 거예요. 제가 지금 1 월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크레딧이 요걸 쓰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를 데크 분석하기를 하면은 1 개나 2개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시면 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동향이나 요런 거 물어보기 위해서 또 어떤 걸 체크할 수 있는지 요런 거를 또 체크해서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를 쓰면 50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쓰지 못한다. 그리고 AI 차트 분석을 시켜서 뭐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분석한 걸 봤거든요. 그러면 보여 드릴게요. 그럼 얘도 기술적 분석을 뭘 쓰냐? 구름대 씁니다. 이치모쿠 쓰고요. 피보나치 쓰고요. 거래량 보고요. 그다음에 이평선 봅니다. 그리고 RSI, MACD, 이동평균선 요거 보죠. 중요하면 여기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RSI, MACD, 거래량, 이치모쿠, 이동평균선 씁니다. 그래서 AI들도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자면 보조지표를 뭘 써야 되냐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를 써야지 그거를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이 많이 생긴다는 매물대도 그런 원리고요. 그래서 이 AI도 그런 걸 기반으로 설명을 해 두는데 나름 쓸 만은 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5개를 쓰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게 없었더라면은 이 인베스팅 프로 사용은 사실 값어스 가성비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요 리서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프로 리서치를 기반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마소로 돌아와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볼게요. 마소는 지금 2번의 어닝 때 더블탑을 형성을 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요것만큼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구간을 가려면 이 200일선을 깨고 맞고 더 하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QQQ 610을 깨고 이 소프트웨어가 더 약세로 가게 되면은 요 라인까지 440에서 450 라인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전체 추세의 중단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구간이 도망가야 되는 구간이냐 요거를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이 기술적으로 아예 분석이 깨졌으니까. 근데 지금 요런 구간들을 기업적인 펀더멘탈로도 체크를 할 수 있다. 현재 옵션 상황에서는 470의 엄청난 지지 라인이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70, 475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저도 요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을 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현 구간에서 21선을 엄청 유지해 주면서 촘촘하게 세워 놨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버티다가 한 번에 깨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빠르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빠르게 다시 원점으로 복귀해 놔야 이 500에서 520까지 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구간에서 이 470, 468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마소는 이 400에 40에서 450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 리서치를 볼 건데 이 적정 가격 있죠. 인베스팅 프로 애널리스트 가격이 아닌 이 적정 가격보다도 지금 마소의 가격은 아래에 있죠. 478.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적정 가격보다는 주가들은 위에 형성되어 있다. 추세가 좋다면은. 하지만 지금 부분에서 요 아래에 있다는 거는 이 빅테크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매출과 EPS가 하향되는 구간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꺾이는 게 아닌 이상은 요거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꺾이는 부분을 반영을 한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정점 가치보다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기업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PER을 체크해 볼 수 있죠. 2023 년도에 36 이었고 38 이었고 38 이었는데 지금 매출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해서 25.4 배다. PER만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연 EPS 성장률을 기대치를 봤을 때 25년 성장보다 26년 성장치가 더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2026 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거기에다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가?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체크해야겠죠. 지금 목표가가 대부분 어디에 있죠? 600에서 650불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470불에 있는 가격은 20% 정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당화되려고 하면 목표가가 하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마소는 저평가된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랑 지금 뭐 자본 흐름 요거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요즘 캐펙스가 문제잖아요. 얘네가 빚을 얼마나 땡겨 가지고 자본을 좀 빚을 적어 쓰고 있는가 요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 대차대조표랑 지금 투자 금액 요런 자본 흐름을 봤을 때 마소는 밸런스를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다. 마이너스 자본 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황도 아니고요. 난 대체 대조표를 봤을 때도 여유 자본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부채가 엄청 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 성장 부분도 매출, EPS 다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을 때 재무 건전성도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닷컴 버블은 그때 당시에 빚을 150% 이상 요런 부분 자본 흐름도 부족했고 빚도 늘어나는 구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빅테크들은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캐펙스를 적당하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봤는데도 저 PDF 하나로 지금 이 기업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이 나쁜 가격인가 적정한 가격인가를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적인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밸류에이션 조정이구나.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담아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졌을 때 다른 빅테크들도 비교를 했을 때 그 빅테크들의 가격,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업사이드가 아까 낮았죠. 그 다음에 적정 가격 위치에도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럼 그 구간에서 더 성장할 거야라고 투자를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구간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애플보다 마소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손익비가 나쁘지 않다. 요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 따로 체크하실 부분들을 혼자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소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470 구간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기술적으로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200일선과 여기 직전 고점의 추세가 깨지면서 이 중단까지 깨지고 요 더블탑의 하락 부분을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락폭이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시 잡기보다는 일단 여기 구간에서는 이미 가격이 밸류에이션 조정이 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 놓고 전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환이 되면서 추세가 바뀌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다시 한번 들어 올려 준다면은 그냥 요거는 단기 이슈로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아마존을 볼 건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여기 235 여기를 부딪혀 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이 당연히 이 다시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안 좋아서 이 구간을 지지를 한 다음에 225 지지를 해서 빠르게 들어올려 주는 게 좋은 구간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여기 구간에 똑같이 220을 이 구간을 다시 깨고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이 됩니다, 더 아래로.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아마존이 기술적으로 리스크가 있는데 요게 지금 아마존의 밸류에이션 값어치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체크해야 돼야 되잖아요. 제가 아마존은 계속 투자하기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이 그 프로 리서치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존인데요. 250달러가 적정 가격이에요. 이게 애널리스트 가격이 아니라 이 인베스팅 프로에서 나온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의 업사이드가 있죠. 그러면은 매우 저평가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그래서 지금 요것도 똑같이 EPS하고 매출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가격이 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PER 또 봐야겠죠. 이 레티오이 75에서 46, 지금 28입니다. 5 년치를 봤을 때 가장 낮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얘가 언제 치고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볼 수 있고, EPS 성장 예상치를 볼게요. 24년 27%, 25년이 좀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26년엔 다시 20%로 회복하려고 하죠. 그럼 요런 성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높다. 그리고 그 $250보다 지금 $300로 대부분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230에 머물러 있으면은 올라갈 폭이 많죠. 그래서 좋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딱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자본 흐름이 최근에 이제 약간의 돈을 빌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본 흐름이 마이너스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를 돈을 끌어온 건데, 아직 리스크가 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여전히 밸런싱을 잘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요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이때 어닝은 좀 별 못 나왔으니까 횡보를 했고, 이때 어닝이 엄청 잘 나왔는데 찍고 다시 리턴을 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왔죠. 6개월 이상의 요 상승분에 대한. 그다음엔 여기서 치고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상승폭은 이 추세적으로 요 상단까지 300불까지 충분히 붙일 수 있는 상승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팔 필요 없이 홀딩을 하면서 그냥 떨어지더라도 버티고, 많이 떨어지면 사고 하면서 버티면은 충분히 올라갈 폭이 높다라는 거예요. 고평가되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죠, 빅테크 중에. 그래서 아마존은 투자하기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거 이제 기업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그렇다는 거고, 우리는 단기적으로 추세를 볼 때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220에서 225를 깨지 않는 선에서 회복을 해줘야 된다. 현재 옵션 상황에서도 이 구간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더 길게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QQQ가 이 615, 21선 위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오늘까지 좀 QQQ가 약세인 풋옵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이겨내고 올려낼 수 있을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인베스팅 프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쓰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프로 리서치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서 따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싶은 종목들, 왜냐면 제가 다 체크를 못 해드리니까 그런 종목들을 따로 체크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격 어치를 하느냐, 가성비를 봤을 때 그 프로 리서치만으로도 그 값어치는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쓰실 때 할인을 조금 더 받으시려면은 아래 링크를 타서 그 앱으로 결제를 하면 안 된대요. 구글이나 그냥 일반 인터넷으로 결제를 해야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다양한 개별주들을 분석을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